자,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좀 더 가중시키는 일이 있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인데요. 한국일보 일면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의대 교수들도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죠.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동참하겠다라는 의대 교수들의 단체 행동이 나왔다고 하는데, 배정호 교수님, 이게 네. 역시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라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를 두고 의료진과 갈등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와의 지금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은 뭐 강대강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니까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히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 위급한 환자 또는 이제 중환자들 입장에서는 생명이 경각이 달려 있는데, 실제로 예. 이제 전공의들이 대거 집단 행동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술 지금 건수가 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암 환자 같은 경우 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수술 일정이 늦어지면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숨진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쪽의 입장이 어떻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선서를 하고 의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뭐 의술은 우리가 인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일단 돌아와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 합리적인 절충안을 만들어야지 실력 대결로 해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무조건 백기투항하라라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네. 계속해서 강대강 국면으로 가면은 결국은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상처가 너무 깊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파국에 치닫기 전에 빨리 좀 테이블에 앉아야 되겠고, 특히 이제 지도자 되는 의협 회장은 좀 성숙한 지도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걸 어떤 뭐 반정부 투쟁까지, 정치 투쟁까지 몰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일보는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단체 행동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비판적이긴 했지만 전공의들과의 갈등을 관망해왔다. 그러나 지난 28일 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조선일보 사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와서 의사들을 압박하는 행동은 군사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다라면서 대한의학회는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문 대통령은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면서 의료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실제로 응급실에 들어와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건 응급실에 들어와서 의사들에게 압박했던 일은 없었다라고 의사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응급실에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 그렇지 않고 저는 그 의료계에 되묻고 싶습니다. 군사정권이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대화를 모색하겠습니까? 군사정권 운운하면서 이걸 정치적인 쟁점으로 확산하는 건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지금 의료계의 어떤 목소리도 오염시키거나 오히려 오해받고 오독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스스로 제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기사에서 언급한 응급실을 들어와서 압박했다는 건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그 업무의 복귀,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이후에 실제로 이 관련 개시 명령의 대상자가 됐던 의료인들이 현장에 복귀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행정요원들이 가서 그 경과를 살펴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게 군사 정권 당시에도 있지 않았던 굉장히 폭거나 뭐 이런 식으로 치환한다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부분을 의료계에 상당히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지는 부분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년에 의료 인력을 1,000명 이상 이제 충족시키고 지방에 이제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그 큰 방향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큰 이론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에 좀 더 수기하고 이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큰 방향에 있어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반발만 하고 국민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사업을 장기화할 것인지 공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현재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단 정부가 국가고시가 원래 오늘로 예정돼 있었나 보죠. 이거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의료계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환자 곁이다. 이렇게 의료진에 대해서 현장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4면 기사를 한번 볼까요? 세계일보 4면에선 전공의와 전임의의 줄사표 행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 한다. 이렇게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오늘 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회가 간담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의료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는 최대 기회이자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상이 일단 의사고시를 일주일 정도 연기했다. 이런 부분들을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한 발 더 양보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톤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국가적 위기 사태라든가 등등의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이게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따져보면은 의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밥그릇 싸움에 대한 부분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하게 반응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확대만 하더라도 의료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서비스 질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든 의료 수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료 수가 그렇기 때문에 비의료보험 쪽으로 많은 의사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또 병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병원들은 본연의 어떤 진료보다도 예를 들어서 푸드코드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대 시설의 이익을 통해서 전공이라든가 의사들을 영입하고 이런 시스템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떤 공공정책 의료 수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의 밥그릇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실태적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여 왔느냐 어떤 수기적 과정과 민주주의 절차석을 가지고 논의해 왔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임에 대한 어떤 교수들이 반발하는 것들도 여기에 우리가 매도당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아니죠. 하나 단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생님답게 의사는 환자 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이 부분이 의사들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뺨을 때려놓고 가라 그러면 가겠냐라는 거죠.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법사위 18개 상임위가 독식이 됐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경제 위기로 해서 국가적 경제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개 독식 상임위를 다 독식을 했죠. 그 법사위를 지켰습니다. 만약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위중했다 그러면은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서 대성적 차원에서 법사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 논리로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이때 이 코로나를 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과
갈등의 고리를 깊어야 되거든요. 네. 왜 하필 이때에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느냐. 네. 이런 얘기에 물음을 한다면 그 정부가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가끔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의대 정원 확대나 이런 문제에 앞서서 보험 수가들에 대한 현실적 조정을 통해서 이 의사분들의 인력이 적절히 인기과뿐만 아니라 비인기과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튼 최근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정부가 너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네. 의사단체를 압박하기 때문에 의사단체가 그런 그 불안감이나 이런 반감이 더 확대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윤기찬 변호사님은 이제 변호사는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때 뭐 사법고시 하실 때랑 지금 로스쿨이 나올 때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도 좀 늘리면 법률 서비스가 크게 개선됐었던 것처럼 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험을 했던 그 자격증이 있는 집단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사는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의사 수는 이제 이게 사실 우리 전 국민 의료보험이 있다 보니까 예. 이 재정이 드는 거예요. 보험 기금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오진 남진, 그러니까 남용, 의료 남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노무현 그 김대중 대통령 때는 10% 줄였어요. 너무 많다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냥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적정한 수가 좋은 건데 그렇죠. 그럼 적정한 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OECD 대비 단순 숫자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1인당 진료하는 환자 수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과연 의사들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많으냐? 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 질이 높냐? 낮지 예.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과연 지금의 현 의사 수가 적절하냐 아니면 많냐라는 아니면 적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부가 판단할 게 아니고 지금 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게 제정됐어요. 2000년도 의학분업 이후에 그 법에 따라서 보면 5년마다 해당 그 발전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뒤에 세울 텐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졸속이다라는 의사들의 비판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현 시점에 원격 의료와 관련된 논의는 필요해요. 코로나 시대에. 그렇죠. 이 부분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지난 2020년 5월 달에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없었던 문제예요. 갑자기 7월 24일 날 예. 갑자기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관계자들과 수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들의 문제 제기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논리에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될 이 위중한 시기에 그럼 정부가 저 정책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될 이 정도 시급성이 있느냐. 저는 이게 뭐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라고 비슷한 것인데 결국은 의사를 명령에 따라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의 시급성이 다소 떨어진다면 뒤에 수기 과정을 거쳐 또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양보가 이번에는 불가피하다. 네. 다만 이제 의사단체가 얘기하는 내용적 측면의 적절성 여부는 그건 네. 수기관에서 따지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 굳이 이 정책을 지금 고수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이라는 정부가 건 이제 우선순위와 또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뭐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이런 그 수기 과정을 거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그 의료진과 정부의 갈등 와중에 또 하나 의료진들을 조금 자극한 기사가 있었나 봐요. 조선일보 사면 기사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재난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의료인을 강제로 파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여당 소속인 신현영 의원이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나 보죠. 배정우 교수님, 이게 왜 북한 재난일 때 왜 남한 의사들을 이렇게 강제로 보내는 거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해석이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신현영 의원이 남북 의료 교류 정진법 예. 제정안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주체가 우리 정부가 되겠지만은 재난 발생할 경우가 북한뿐만이 아니고 남한도 다 돼 있어요. 그 그렇죠. 보면은 우리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네. 남북한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보건, 의료 인력, 또 의료 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이 만약에 이 부분이 강제성으로 해석이 네. 된다면은 그럴 여지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삭제할 용의도 있고 수정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그 부분은 다 논란이 끝난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나라의 상황이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으로 가기보다는 문제를 증폭시키는 네.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정치권이 또 서 있고 또 진영으로 나뉘다 보니까 옳고 네. 그름보다는 자꾸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찾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이제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도 핵심 네. 쟁점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의대를 설립을 좀 하고 그리고 의사 수를 좀 늘리자. 네. 그리고 이제 의사 수를 늘리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들도 상당히 반대를 하지만은 지역의 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역민들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사들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네. 합리적인 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도 계속해서 지금 국가고시일도 일주일 연기하면서 네. 양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백기투항하라라는 얘기는 좀 맞지 않고 네. 특히 지금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더욱더 국민들의 건강이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역의대를 신설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때도 공약으로 제기한 그런 사안이고요. 네. 지금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발표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실력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 그리고 정부 또 의료인들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윤기찬 제가 변호사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대책이 나왔어요. 네. 그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실제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행이 돼서 예. 협의 과정을 거쳤어야죠. 그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7월 24일 날 의대 정원 확대안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밥그릇 싸움이든 아니든 간에 절차적인 수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의사들 불리하게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취하지 않았고 또 어쨌든 뭐 노사정 회의도 하는 마당에 네. 의사들 어쨌든 직역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의료 얘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자체는 공공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전 국민 그 의료보험제도 하에요. 그리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면 사실은 공공의료 기관을 확대하면 돼요. 네. 근데 의료인을 어떻게 공공재로 취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공의료 기관을 확대해서 시설 좋게 하고 대우 좋게 하면 의료인이 다 가요. 이건 기본적인 시장 논리입니다. 근데 공공의료라는 진짜 추상적인 말로다가 의사들의 이런 지금 뭐 어떤 뭐 자기 주장, 네. 전공의 같은 경우는 사실 근로자입니다. 네. 우리가 이 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로자인 어떤 객체로 대우를 해줘야지 네. 마치 이게 개혁 대책 그 객체로 해가지고 이런 양상을 키우는 것은 네. 저는 국민 보건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그런 정책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절차적 정당성, 뭐 또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뭐 이제 국회에서도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왜 그 공청회라든가 수기 과정 없이 너무 좀 급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코로나19와 의료진 파업 문제까지 짚어봤고요.